너무 팩폭이라 죄송한데 없는 거는 선택을 안 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 궁금하신 부분 말씀드리려고 왔습니다. 질문 먼저 볼게요. 어떤 직무를 할지 고민인데 직무별로 어떤 일들을 하는지 한 번에 비교해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너무 날로 먹으려고 하는 질문 아니에요? 이거 누가 뽑았어 이거? 직무를 선택하시기 전에 여러분이 두 가지를 아셔야 되는데, 일단 나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두 번째 직무에 대해서 아셔야 됩니다. 나에 대한 분석이 사전에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게 필요한데, 나에 대한 분석은 어떤 걸 하냐면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거, 잘하고 못하는 걸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술을 해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여러분이 이력서나 자기소개서를 쓰실 때도,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면접을 준비하실 때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먼저 꼭 해보시길 추천드리고요. 기존의 경험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르바이트를 해보셨던, 동아리 활동을 해봤던, 내가 자신 있는 부분이 있고 별로인 부분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적어보시고, 제가 실제로 이게 나 분석 레포트를 써가지고 저한테 갖고 온 그 친구들이 있는데 보니까 되게 재미있게 잘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에 대한 점검을 미리 해보시길 추천드려요. 그 다음에 MBTI가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는데, MBTI를 지금의 이렇게 붐이 일기 전에부터 검사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긴 있었으니까요. 근데 MBTI가 맹목적으로 뭐 이래 저래 이거를 나누려고 있었던 건 아니고요. MBTI가 어느 정도 경향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내가 이런 거를 했을 때 다른 사람보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 있어, 이런 요소들을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그러니까 나의 스스로의 판단을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다는데 그게 큰 강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연관지어서 보시는 게 일단 1차적으로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직무를 분석하셔야 되는데, 직무는 일단은 조직도 기반으로 어떤 직무들이 있는지에 대한 나열을 먼저 해보세요. 총무, 인사, 회계, 기획, 그 다음에 무역 수출입, 구매, 이걸 포함해서 이제 SCM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다음에 영업 관리, 마케팅, 홍보, 광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 다음에 R&D, 기술 영업, QC, 그 다음에 생산 기술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쭉 펼쳐서 내가 조직도상에서 초이스를 할 수 있는 직무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각각의 직무에 대한 검토를 해보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그래서 이 검토는 뭐 어디에 한 번에 비교가 돼 있거나 이런 자료를 저희가 만들면 되겠죠? 자료가 있는 건 아니고, 각각의 직무에 대한 세부 직무, 공고에 있는 JD를 기준으로 이런 직무는 이러이러한 직무들로 나눠지고 이 직무들은 이러이러한 업무들을 해. 실제로 이 직무 분석을 해서 알려드린 영상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참고하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분석을 통해서 나랑 잘 맞는, 그러니까 내가 잘하고 좋아하고 이런 것들이 잘 매칭이 되는 직무를 골라볼 수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꼭 잘하고 좋아하는 직무를 해야 된다라는 건 아닌데, 그래도 그렇게 갔을 때 실패를 덜 할 수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진짜 너무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내가 아직 가지고 있는 역량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당연하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을 양쪽으로 검증을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다음에 비교를 하는 거예요. 이런 직무에 대한 분석이나 나에 대한 분석이 없는 상태로, 많이들 영업 지원하네, 나도 문과니까 영업 지원해야지, 이런 식으로 가는 경우가 진짜 많고요. 특히나 대기업 공채를 많이 준비한 친구들은 뭐 영업 관리 아니면 쓸 게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먼저 쓰다 보니 이게 내 직무 같고, 이런 식으로 많이 직무에 대한 방향성이 정해지는 게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여러분 스스로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직무에 접근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걸 위해서라도 반드시 직무에 대한 분석을 사전적으로 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때, 네. 제가 정말 좋아하고 하고 싶은데 소질이 없던가, 내가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남들이 다 잘한다고 칭찬을 해요. 일단 여기서 소질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일반적인 진로를 정하는 것과 직무를 정하는 게 다르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회사에서 주는 업무가 엄청나게 소질이 있고 내가 막 엄청나게 뛰어나게 잘하고 이런 것들이 딱히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소질은 대부분 직무적인 지식이나 역량이 될 텐데, 역량의 차이는 어떤 업무든 크게 차이가 없고 결국엔 내가 지식의 기반이나 흥미도에 있어서 이거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지식은 어차피 없어요. 너무 팩폭이라 죄송한데, 대학을 졸업
졸업해서 내가 관련 전공을, 예를 들어 내가 회계 직무를 지원할 건데 회계 전공을 했거나 이런 정도가 아니면 결국엔 직무에 대한 지식은 어차피 졸업하고 새로 이제 만들어 가야 되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식이 없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그건 이제 쌓으면 되니까. 문제는 뭐냐면 흥미가 없을 때예요. 왜냐면 여러분이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 공부도 해야 되죠. 실제로 업무적인 스킬도 쌓아야 되죠. 가서 업무를 해야 되죠. 근데 계속 재미가 없어요. 이렇게 하면 오래 살아남을 수가 없고 결국엔 이걸 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엔 저는 내가 조금 부족한 건 어디에나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재미가 없고 하기 싫은 거를 지속할 수 있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내가 지속성을 위해서라도 업무적인 전문성을 쌓기 위해 계속해서 이걸 해야 된다는 관점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흥미는 있어야 합니다. 내가 정말 때려 죽여도 못할 것 같아 라는 직무를 선택하시면, 예를 들어 영업이 대표적이거든요. 안 맞는데 가는 직무 중에 가장 1순위는 제가 봤을 때 영업인 것 같아요. 영업은 영업인으로 타고난다고 제가 코칭할 때 얘기하는데, 그게 진짜 안 맞으면 직무적으로 어쨌든 계속 이렇게 회의감이 들고요. 벗어나고 싶어도 사실 영업으로 스타트를 해서 어느 정도 연차가 쌓이면 그걸 벗어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 있어서 내가 앞으로 어느 정도 지속할 수 있는 흥미는 있다라는 선에서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예 흥미가 없는 거는 선택을 안 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질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직무별로 하는 일을 한꺼번에 비교해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에 대한 건 방법이 없다. 알아보셔야 한다. 커리어브릿지 유튜브를 보세요. 네, 커리어브릿지 유튜브를 보세요라고 매니저님이 말하래요. 그래서 저희 유튜브에 제가 지속적으로 그 직무에 대한 직무 분석 자료들을 올리고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계속 올릴 거고요. 그래서 보시면서 도움 많이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